현재 강의의 주제는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을 챗GPT를 활용해서 코드 작성 및 결과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목에서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입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는 기초 통계량을 확인을 하고 다음 강의가 비대칭 분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통계량 확인하기 위해서는 describe 시각화에서 수치형 변수, 범주형 변수, 범주형 수치형 조합, 수치형 조합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시각화 분석을 통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즉 EDA 과정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인포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요약을 했죠. 해당 내용을 이제 복사를 한번 하는 거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 볼게요. 자, df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주형, 수치형 변수를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수치형 컬럼들을 non columns로, 범주형 컬럼들을 카테고리 컬럼즈로 지정하여 리스트화하고 non columns와 카테고리 컬럼즈 별 그리고 조합을 통한 시각화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또한 분석을 위한 추천할 만한 시각화 코드를 알려주세요. 그래프의 목적 및 설명도 함께 해주세요. 프롬프트를 이제 복사를 해서 챗GPT한테 자,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수치형, 범주형 리스트를 지정을 하고 시각화 코드 및 목적, 수치형 변수, 범주형 변수, 범주형 수치형 조합, 수치형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한 추천 시각화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해당 내용을 하나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import 10원 as SNS 실은 해당 코드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자, 우리는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 있는 pyplot 모듈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해당 모듈을 plt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해당 코드를 복사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치형 변수 리스트와 범주형 변수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수치형 변수 리스트를 넘버 컬럼즈로 지정을 했고 범주형 변수 리스트를 카테고리얼 컬럼즈로 지정을 했습니다. 실행을 누릅니다. 수치형 변수를 시각화를 하겠습니다. 챗GPT 설명을 보면 목적은 데이터의 분포, 이상치, 치우침 확인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제가 이미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보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형 변수를 시각화하는 방법은 히스토그램과 KDE 옵션, 즉 밀도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분포, 이상치, 치우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할 때 모든 변수들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for 구문을 사용을 해서 넘버 컬럼즈라고 하는 이 수치형 변수의 리스트를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for column in number columns 즉 이 코드의 내용은
넘버 컬럼즈라고 하는 이 리스트 안에 해당 캐럿, 뎁스, 테이블, 프라이스, XYZ, COL로 받아서 밑에 구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Z까지 가게 되면 해당 포 구문은 이제 크로즈가 되는 겁니다. 포 구문 아래에 있는 내용이 바로 시각화를 하기 위한 코드인 거죠. 자, 그림의 사이즈는 5,4 정도가 되고 sns.histplot이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dfcol이 되겠죠. 그러면 캐럿, 뎁스, z까지 히스토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KD는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트의 약자입니다. 즉 커널 밀도 추정이라고 하고요. 데이터가 어떤 값 주변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 확률 밀도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타내어 주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가 아닌 연속적인 곡선 형태로 나타내어 주는 거죠. 어찌 보면 히스토그램보다 분포의 형태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KD는 true 옵션 지정을 해주면 커널 밀도 추정이 진행이 되고, 빈즈는 30은 막대, 즉 구간의 개수를 30개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빈즈가 50이 되면 더욱더 촘촘하게 막대를 나누어 주고 상세한 분포 확인이 가능하고, 이 빈즈를 15 이와 같이 적게 하게 되면 전체적인 분포 경향만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plt.title 이와 같이 제목을 작성을 해주고 plt.show를 실행하게 되면 10개의 히스토그램이 출력이 됩니다. 간단히 확인을 해보면 캐럿 같은 경우는 오른쪽 꼬리 분포네요. 테이블, 이 가격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꼬리를 끌고 있습니다. 또 두껍네요. 즉 고가의 다이아몬드는 소수이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X는 약간 정규 분포와 같은 모양이고 Y는 이상치를 적용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Z도 그렇고. 다음은 사실 이 챗GPT에는 설명이 없었던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을 때는 챗GPT에서 알려준 코드를 진행하게 되면 이 스크롤을 많이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한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는 행과 열로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코드를 진행을 합니다. 자, 기존이랑 차이점은 포 구문 안에 코드가 달라집니다. for I columns in illuminate number columns. 넘버 컬럼즈는 리스트 안에 수치형 컬럼들을 하나씩 반복을 한다라는 거고, illuminate는 인덱스의 i와 컬럼 이름, 컬럼을 동시에 가져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plt.subplot 3,3,i 플러스 1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 화면에 어떤 이제 행과 열 이와 같은 격자 형태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필요하고요. 3,3은 3행 3열 격자로 만든다는 거고, i 플러스 1은 현재 위치 1부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첫 번째 그래프가 1행 1열, 두 번째 그래프가 1행 2열이 되는 거죠. 자, sns.histplot dfcol, kde는 true, 빈즈는 30. 자, 해당 내용은 이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plt.title까지가 포 구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plt.type layout 그래프 간 간격을 자동 조절하는 코드이고요. 뭐 제목, 축, 라벨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plt.show 화면에 그래프를 출력하는 코드이고요. 자,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는데 이전 거보다는 좀 더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다음은 박스 플롯입니다. 박스 플롯도 동일하게 for 구문을 사용해 볼게요. for columns in number columns 동일하죠? sns.boxplot x는 df col 자, 그래서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박스 플롯이 나오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이 박스 플롯을 이 가로축으로 배열을 해버렸네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Y축으로 많이 보잖아요. 자, Y축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 sns.boxplot x는 df col 여기서 x를 이 Y축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익히 알고 있는 이 박스 플롯이 수치형 변수별로 제공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박스 플롯도 동일하게 격자 형태로 보거든요. 자,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하나씩 출력되는 것보다 훨씬 보기가 편하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Y가 상당한 이상치가 있고 Z도 저희가 입력하지 않았지만 이상치가 있네요. 뎁스도 이상치가 있는 것 같고 자, 세 번째는 시각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범주형 변수를 시각화 하겠습니다. 각 범주의 분포를 확인을 하고 데이터의 불균형 여부를 파악을 합니다. 자, 범주형 변수에서 많이 쓰는 게 바로 바 차트입니다. 시본 라이브러리에서는 카운트 플랫이라고 하고요. 자, 동일합니다. for 구문을 사용해서 하나하나씩 출력을 하는 거네요. 자, 동일하고 sns.countplot x는 col 즉 데이터는 df 타이틀 자, 해당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각 범주형 변수 즉 3개가 있었죠. 바 차트가 시각화됩니다. 각 범주형 변수별 범주 비율을 출력을 해볼게요. for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for 이와 같이 포도 작성을 하고 자, value counts normalize는 true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면 자동적으로 각 범주형 변수의 범주 비율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출력을 할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컷의 비율, 컬러의 비율, 클래리티의 비율이 출력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보면 좋긴 하지만 우리는 시각화를 해야 되죠. 범주 비율을 출력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원형 차트가 됩니다. 즉 파이 차트가 되죠. 현재 이 원형 차트는 챗 GPT에서 설명이 없어서 해당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for 구문을 사용하고요. 이 원형 차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값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count라고 하는 변수는 df col.valueCounts 그리고 drop n에 있는 false 결측 값도 개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측 값이 있었죠. 그리고 디폴트는 drop n에 있는 true 즉 결측치는 무시하고 계산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파이 차트를 그려볼게요. plt.py count 라벨즈는 count.index as type은 str 즉
라벨을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요. auto PCT 퍼센테이지 1.1 F 퍼센테이지 즉 퍼센테이지를 표시를 하는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는 의미가 되고 스타트 앵글은 90도에서 이제 시작 각도가 되고 카운트 클락은 폴스. 자, 카운터 클락은 원형 차트에서 조각을 그리는 방향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폴스는 시계 방향으로 조각을 배치하는 거고, 자, 포 구문 안에 plt.title과 plt.show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세 개의 변수들에 대한 퍼센테이지 비율이 파이 차트로 출력이 됩니다. 컷 등급 중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낮은 등급이 많을까요? 이 높은 등급이 많을까요? 실제로 이 컷 등급은 가장 좋은 아이디얼 등급이 가장 많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실제 이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소비자들은 이왕 돈을 쓰는 거 좋은 품질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오늘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기초 통계랑 확인하기였고 구체적으로 수치형 변수, 범주형 변수, 시각화 코드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데이터 서핑 앤 노트의 노빌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